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 무작위로 선택받은 몇 명의 사람들 중 하나이니까요.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든 어떤 신을 믿든 아님 신의 존재를 믿지 않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마리오네트처럼 말이죠. 며칠 전부터 당신의 주변을 서성이던 사람들을 보지 않으셨나요? 뭔가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혹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진 않으신가요? 긴장이 조금 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당신은 아래에 적힌 대로 해야 합니다.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죽여버리면 되니까. 첫 번째, 6이 들어간 날에만 진행을 해야 합니다. 6일, 16일, 26일. 한 달에 3번 실행을 해야 하는 거죠. 6월은 언제 해도 괜찮습니다. 6이 들어간 날에 총 6번을 하면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한다면 2달이면 끝나겠죠. 근데 36일은 축복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에 한 번만 하면 번거롭게 여러 번 할 필요가 없거든요. 두 번째, 첫 번째 의식은 모든 것을 부정하세요. 당신의 존재도, 당신의 가족도, 친구도, 삶도, 이 세상의 전부를 부정해버리세요. 오로지 죽음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세 번째, 구체관절 인형이 있다면 좋은데 아마 없을 확률이 높겠죠. 작은 솜인형이라도 좋습니다. 인형을 마치 내 그림자인 양 한시도 몸에서 떨어뜨리지 마세요. 인형이 몸에서 7초 이상 떨어져 있는다면 할 테니까요. 네 번째, 몸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주의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몸에 상처가 생기면 회복이 굉장히 더딜 겁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말이죠.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상처를 더 내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손목과 발목 부분에 말이죠. 다섯 번째, 가족의 머리카락과 피부, 숨결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을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개 줍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피부는 칼로 도려내도 괜찮고 자신 없으면 그냥 각질도 괜찮아요. 숨결은 그냥 손으로 물을 뜨는 것처럼 신용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성과 노력을 보는 거니까요. 여섯 번째, 의식을 시작했다면 새벽 6시 30분, 저녁 6시 30분 하루에 2번 어디선가 당신을 쳐다보는 것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던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을 쳐다보는 무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시간은 7분 7초 안에 찾아야 해요.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네요. 이 의식이 끝날 때까지 무엇을 작성하던 그리던 모든 것들은 당신의 피로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피를 흘리는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피를 모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여덟 번째, 당신을 방해하려는 자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들을 알아보는 건 굉장히 쉬울 거예요. 굉장히 밝은 빛을 내뿜어서 그들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을 거거든요. 그들에게 발각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지하실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하실이 없다면 암막 커튼을 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없다고 하면 화장실에서 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아홉 번째, 첫째 날 자정이 지나면 의자를 놓고 거울을 마주보게끔 놓으세요. 그리고 수많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나와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웃고 있다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한 발자국 앞으로 향한 겁니다. 열 번째, 중간중간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들 거예요. 그것 또한 그들이 당신을 방해하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시해버리세요.
성악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본디 죄책감이라는 걸 모르고 있던 동물이니까요. 불필요한 감정은 버려버리는 게 맞잖아요. 11번째, 어디선가 도와달라는 말, 살려달라는 말이 들려도 무시하세요. 하등 쓸모없는 말들 뿐이니까요. 12번째, 세 번째 의식을 진행할 때가 가장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절반이나 왔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식을 진행하기 전후로 바퀴벌레 2마리, 흙 1티스푼, 하수도에 흐르는 물 1컵, 가죽의 숨결을 잘 섞어서 마셔야 해요. 안 먹어봤죠?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왜 두 번째 의식에 대해서 별 말이 없냐고요? 두 번째 의식은 첫 번째 의식을 잘 마무리하고 세 번째 의식을 진행하기 전 당신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었답니다. 13번째, 음력 4월 8일 그리고 12월 25일은 활동 혹은 의식을 최대한 자제해주세요. 그날은 뭘 하든 풀리지 않는 날일 겁니다. 14번째, 네 번째 의식은 당신 주변에 파리가 꼬이기 시작하고 쿰쿰한 냄새가 날 때 시작해야 합니다. 의식을 치르는 장소의 정중앙에서 동서남북으로 웃고 있는 그림이나 동상, 인형 등을 갖다 두세요. 그리고 모아뒀던 피를 사용하여 웃음을 절규로 바꾸어 놓으십시오. 이는 그분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증거이자 그분의 축복이니 만끽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당신이 이렇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15번째, 어느 날 코피가 아주 심하게 날 수 있어요. 코를 휴지로 계속 막아도 멈추지 않을 정도로요. 거의 다 끝나갔다는 가장 첫 번째 신호입니다. 피를 계속 흘려보내세요. 바닥이 전부 피로 범벅이 되면 코피는 자연스레 멈출 거예요. 절대 인위적인 방법으로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몸속에 있는 쓸모없는 것을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놀라지 마세요. 5번째와 6번째 마지막 의식은 굳이 제가 설명 안 해줘도 될 겁니다. 네 번째 의식을 잘 마무리했다면 이미 당신은 남은 의식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부터 6일 안에 첫 번째 의식을 시작해주세요. 의식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는 당신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한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하루를 버텨가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 딱히 약속도 없고 친구들도 바쁘고 혼자 간만에 집에서 맥주 한잔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우편물 올 게 없는데 어디서 온 거지? 그렇게 알 수 없는 우편물이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리고 난 그걸 읽으면 안 됐었다. 기분 나쁜 명령조로 시작되는 누군가의 편지였다. 잘못 온 거일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진 것 같았다. 갑자기 엘리베이터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것들이 세트장인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고 세세한 것까지 계산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편지였지만 그 때문인지 끝까지 읽어보고 싶어졌다. 집엔 아무도 없었고 부모님과 동생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집 안에서는 처음 생전 맡아보는 이상한 쿰쿰한 냄새가 났고 월광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집안은 굉장히 어두웠다. 그리고 동생의 장난인 건지 달력에는 6일, 16일, 26일을 제외한 모든 날짜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이게 무슨 깜짝 파티라도 하려는 걸까? 일단 허기진 배를 채워야겠다. 편지에 적힌 내용에는 몇 가지 의식들이 있었고 그에 따른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다. 정작 중요한 의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진 않았다. 뭘까?
첫 번째 의식은 그다지 어려운 게 없었다. 그저 부정하면 됐다. 모든 것을 부정한다라. 현실을 부정하는 건 지금뿐만이 아니고 항상 매 순간 부정하고 살고 있었다. 먹은 걸 설거지하다 갑자기 가위가 떨어지면서 발등이 살짝 찍혔다. 가위가 살짝이라도 더 정확히 선체로 떨어졌더라면 발등에 박혔을 것이다. 평소보다 피가 많이 흘렀고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지혈했다. 요새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 건지 피가 쉽게 멈추지 않았고 가까스로 지혈을 하고 붕대를 감아 잘 압박해 주었다. 붕대를 감기 위해 잠깐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주변에 엄마 머리카락이 굴러다니는 걸 보았다. 편지에 적힌 의식을 진행할 때 몇 가지 준비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가족의 머리카락과 피부가 있었다. 괜한 호기심에 보이는 대로 머리카락을 주워 담았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새벽 3시가 넘어서 침대에 누웠다. 퇴근만 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직장인, 아니 학생까지 포함해서 학교, 직장에서의 시간 흐름과 놀 때의 시간 흐름이 바뀌었으면 할 것이다. 누워서 유튜브 좀 보다가 인스타도 보고 하나만 더 하다 보니 시간이 6시가 넘었고 진짜 자야겠다 싶어 물 한 잔 마시려고 밖에 나가는 도중 살짝 열린 옷장 사이로 안광이 보였다. 잘못 본 것 같아 문을 활짝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있는 게 이상한 것 아닌가. 아직까지 부모님과 동생은 오지 않았고 연락 한 통 없다. 혹시 나 빼고 어디 놀러라도 간 건가? 얼마나 잔 걸까? 핸드폰을 보니 오후 1시였다. 근데 밖은 마치 새벽 1시인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구름 때문에 해가 가려져서 어두운 게 아니라 그냥 해가 뜨지 않은 것처럼 밤처럼 굉장히 어두웠다. 이게 무슨 일이 있지? 꿈인가 싶어 뺨 한 대 때려봤는데 그 어느 때보다 아팠다. 하늘을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제대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비춰왔고 깜짝 놀라 커튼을 쳤다. 세상이 멸망하기라도 하는 건가? 왜 이러는 거야? 방 밖으로 나가봤지만 역시나 가족은 없었고 부재중도 카톡도 아무 연락도 없었다. 혹시 의식이 시작돼서 그런 건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 이 의식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까? 나는 의식을 끝까지 진행하기 위해 버려버린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고 믿기 힘든 내용을 발견했다. 방금 전 눈부신 빛은 내 의식을 방해하려는 무언가였고 그것을 피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다행히 깜짝 놀라한 행동이 그것을 피하는 행동이었고 다행이라 생각했다.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내가 의식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다. 마주보는 거울 속 수많은 나의 모습들 중에서 나를 보며 웃고 있는 존재를 찾았고 이는 곧 의식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죄책감이 느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 어떤 죄책감도 들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오후인데도 새벽처럼 어두운 밖도 집안 전체에 퍼져있는 이상한 냄새도 알 수 없는 이질감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한다. 세 번째 의식을 위한 준비물을 구하러 밖에 나갔다 왔다. 이상한 냄새는 우리 집뿐만이 아니고 밖에서도 났다.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은 공기에 냄새가 생긴 것처럼 어딜 가나 똑같은 농도로 냄새가 났다. 믹서기에 바퀴벌레 2마리와 흙 한 수저, 하수도물을 넣어 잘 갈아주었고 가족의 숨결은 부모님과 동생의 침대 머리 두는 곳 즈음에서 가져왔다. 진짜 숨결이 아니고 정성을 보는 것이라 했으니 이만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편지에 적힌 대로 생각보다 맛있었고
어떤 맛이라고 표현할 수 없었지만 재료의 역겨움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맛있는 맛이었다. 네 번째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선 내 의지보다 조건이 성립돼야 진행할 수 있었다. 내 주변에 파리가 꼬이는 것, 이를 위해서 며칠을 기다렸고 어젯밤 잠들기 전 파리 몇 마리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렸는데 눈을 뜨니 내 주변에 파리떼라고 해도 좋을 만큼 엄청난 양의 파리들이 들끓었다. 의식을 처음 진행했던 거실 식탁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집에 있는 인형들을 놨고 인형들의 표정을 전부 절규하는 표정으로 바꿨다. 딱히 그렇다 할 변화는 느끼지 못했지만 왠지 모를 뿌듯함과 감격스러움이 느껴졌다. 네 번째 의식을 하고 정확히 6시간 뒤 코피가 나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양이 아니었다. 수도꼭지를 최대로 풀어놓은 것처럼 펑펑 쏟아져 나왔다. 근데 어지럽지도 않고 몸의 변화가 느껴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몸이 점점 홀가분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이 피가 내 몸 안에 존재함으로써 온전한 나를 찾지 못한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피는 계속 쏟아져 나왔고 바닥이 온통 피로 가득할 때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점점 발끝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허리까지 감각이 사라질 때쯤 내 몸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온몸의 감각이 사라졌고 하염없이 흐르는 피는 내 몸을 절반 이상 잠글 정도로 많이 고였다. 그 순간 온몸에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고 마치 세포 하나하나 불타는 느낌이었다. 이 고통이 완전한 나의 모습을 되찾는 과정임을 알아챘지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의식은 6번째까지 있는 게 아니라 4번째까지만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난 죽음의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의식은 누군가를 죽음의 신으로 만든다거나 죽음의 신을 부활시키거나 소환하는 의식이 아닌 나 자신을 죽음의 신으로 만드는 의식이었던 것이다. 나의 탄생을 본 모든 이들이여, 나를 증명하고 너희들의 정성을 나에게 보이거라.